헌재의 선고가 언제 공개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이 시점,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또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금요일 날 뵙다가 오늘 또 목요일에 특별하게 좀 모셨습니다. 그러게요.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 헌재 지금 어떻게 선고를 하는 겁니까? 지금쯤이면 예. 우리가 내일 헌재에서 선고한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후에 전망을 했어야 되려고 그걸 생각하고 목요일 날 지금 방송 잡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무 지금 걱정이 돼서 이 예. 법률가들이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치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아. 심각할 때가 없죠. 정말 그야말로 방송용 용어는 아니지만은 예. 참 미치겠습니다. 예, 미치겠어요. 정말 이 내란성 불면증이 다시 도지신 분들도 많고 예. 우울증, 불안감 뭐 아, 이제 슬슬 그런 연락도 오시더라고요. 저 네. 다시 도망갈 준비해라.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지금 이 그러니까요. 시점이 되니까. 속이 그만큼 타들어 가시는데 예. 이게 원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부터 현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진실은 가까스로 밝혀지고 정의는 겨우겨우 승리한다. 그럼 겨우겨우가 우리는 지금 겨우겨우 단계에 있지만 겨우. 승리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예. 이러니까 이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저들 하는 것처럼 다 때려부시고 뭐 폭동을 일으킬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그럴 순 없죠. 예. 그래서 지금 끝까지 이제 헌재의 결정을 예. 선고 기일 잡는 걸 이제 보고 있는데. 조금 위안이 되실 만한 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감사원장이나 뭐 검사들에 대한 그 탄핵 소추가 기각돼서 좀 그것도 좀 화딱지가 나실 텐데 그렇죠. 예. 예, 전부 다 이제 전원 일치로 그걸 기각했다고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일도 그렇고 네. 뭔가 이제 자기들이 다 의견을 모아서 되는 경우에 이제 선고를 해왔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도 네. 8대0 파면의 결론은 흔들림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이 예. 날짜. 헌재가 사실은 날짜를 뭐가 이렇게 이제 이만큼 다 평의가 완료됐으니까 이제 평결해가지고 정합시다. 네. 이렇게 딱딱 어떤 그 규정대로 내지는 그 뭐 날짜 계산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한단 말이죠. 이거를 선고했을 때 생길 파장이나 그로 인해서 생길 사회적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거라서 그걸 생각한다면 금요일 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금요일. 예. 그동안도 금요일에 선고를 해왔고 그래서 금요일을 저희가 3월 7일도 그렇고 3월 14일도 그렇고 계속 주목을 해왔는데 네.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3분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6시에 퇴근을 하겠죠? 예, 그렇죠.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는데 예, 헌재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 수 있는 저는 뭐 지금이라도 예. 뭐 지금 내일은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지금 아직도 내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는데 좀 빨리 해야지 뭐 이거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또 이제 지금 이렇게 의원님처럼 국회의원도 지내고 또 이렇게 여러 이제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 만나고 있는 우리 이제 평론가들 포함해가지고 방송하시는 분도 그렇고 다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렇죠. 조금은 불안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불안감의 이유는 상식적이거나 법리적인 예측이 지금 이게 맞질 않으니까 막무가내로 막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예. 가지로 지금 검찰이 뭐 즉시항고 못한다라고 오늘 또 우기고 나오는 것도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또 어거지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도 이제 검찰이 분탕질을 치고 어거지를 쓰니까 최상목이 지금 헌재 결정 이후에도 네. 위헌 결정 이후에도 지금 뭉개고 있는 거는 또 우리가 잠깐 까먹고 있어요. 그 와중에 저기 마은혁 재판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만은 같은 마씨 중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있다고요. 이 사람은 무슨 뭐 여야 합의 문제도 아니고 청문회도 다 끝났고 네. 거기야말로 그냥 바로 임명해야 되는데 거기만 임명하는데 더 욕 먹을 것 같으니까 마용주까지 붙잡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최상목. 이게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무슨 최상목 대행. 한덕수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고? 그게 그런 지금 얘기도 그게 지금 위헌 행위의 변명이 됩니까?
어디에 언제 돌아갑니까 한덕수가?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이제 기약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기약이 헌재가 없는 거고. 늦어지는 이유를 굳이 네. 생각을 해보자면 그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한덕수가 했던 일, 국무총리로서 했던 일 네. 이거에 대한 판단이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 윤의 파면은 파면이고 한덕수 파면 문제가 함께 정리되지 않으면 네. 이걸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임명 안 하고 버팅기는 문제를 예. 헌재 입장에서는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아, 그래요. 한덕수하고 윤석열을 한꺼번에 정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오, 한 번에. 예. 그러니까 이 권한대행 문제도 풀어내고 예. 이 파면 이후에 이 전국을 또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까지 염두에 그러니까 두고 있다? 지금 그 한덕수 탄핵 사유에도 예. 별다른 이유 없이 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이런 게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위헌이라고 이미 헌재가 결정을 했잖아요. 뭐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위헌이긴 한데 네. 뭐 중대한 건 아니라서 당신은 그냥 이래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헌재 그것도 스스로도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약간 논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윤석열 가지고 논쟁하는 것보다. 그렇네요. 그걸 생각해 보면 사실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기를 우리가 쭉 지켜보면서 예. 이게 참 간단한 거고 네, 그렇죠. 그 5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라도 중대하게 이제 어겼으면 당연히 탄핵인데 네. 어떤 걸 보더라도 이건 다 탄핵 사유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리인과 윤석열과 예. 바깥에 있는 극우 시위 세력과의 그 팀플레이가 정말로 팀킬로 다 불리한 일만 막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예.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하는 일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문제보다는 저는 한덕수 문제 때문에 날짜를 계속 고민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덕수는 지금 처음에는 뭐 한덕수 먼저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다가 지금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오. 이제 날짜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는 취지로 예. 좀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라도 좀 설명을 안정이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오늘 그 여러 의원님들 말씀 듣고 제가 여러분 뭐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제일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그래요? 되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예. 말씀을 최강욱 다행입니다. 해주셨어요. 역시 역시 나오신 보람이 있습니다. 의원님. 아니 저도 맨날 잠 못 자고 이 생각만 해요. 이게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들이 또 저기를 할까.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하세요. 드래곤님이 이 줄기각이 뭐냐? 헌재도 오염됐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가 이런 예. 결정한 거, 이거 판사가 이렇게 오염된 거 아니야?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도 오염돼 가지고 다른 판을 하는 거 아니야? 5대3 기각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 여러 상황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법원에 일관된 그 동안의 어떤 결정 태도를 다 지금 엎었을 뿐만 아니라 네. 명문 규정, 뭐 법원의 실무 제요, 주석서 이런 것들을 다 엎어버리는 그렇죠. 독자적인 얘기를 해놓고서 지금 해맑은 목소리로 뭐 공론의 장에 한번 제가 논제를 던진 겁니다. 이제 이런 와서.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헌재가 그 오염됐다고 하기에는 이번 이제 특히 그러니까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그걸 부분은 보고 또 이제 그거는 그 검찰이 또 장난질을 친 게 있죠. 그 수사 기록을 제출하라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네. 부실 수사의 흔적에 대해서 헌재가 낱낱이 지적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적을 했어요. 네. 김건희가 주범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시세 조작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했어야 되는데 안 한 점이 보인다. 네. 이게 지금 오늘 결정에 나왔다고 하는데 아. 이것이 그냥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고 이거는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네. 이 검사들이 왜 그거를 안 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거라서 네. 검사 탄핵을 기각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열받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원이 좀 더 문제죠. 근데 감사원. 감사원의 경우에도 그 최재해 씨가 했던 여러 가지 행각과 관련해서 이 내부 자료 같은 게 확인이 안 되니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헌재 입장에서는 그거를 명확하게 그 증거에 의해서 인정해가지고 이 사람을 파면시키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이게 그 판사들의 한계가 그런 게 있거든요. 주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민사 재판이다 보니까 네. 민사 재판의 법리에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게 노동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사는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잖아요. 양당사자 간의 대등한 합의.
근데 노사관계라고 하는 거는 대등한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거라서 노동법 체계가 별개의 사회보장법 형태로 발전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그냥 자본주의 일반의 계약법 법리를 들이대니까 노동 판례가 이상한 게 많은 게 많이 나와서 노동법원을 특수법원으로 따로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법원으로 아하. 특허법원처럼. 예. 근데 그거와 함께 얘기되는 게 행정법원이고요. 음. 행정법원이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 하는 거를 행정법원에서 행정재판 하듯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지금 탄핵의 경우에는 그 이 사람들이 그냥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으로서 징계 파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공무원들하고 다른 층에 있는 사람이라 탄핵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외국의 사례도 보면은 그 정부 수반이 아닌 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유언유법 사실이 밝혀지면 네. 탄핵을 쉽게 합니다. 그 일본만 하더라도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하지 예. 않아요. 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 특히 이제 법조인을 판사를 탄핵하고 검사를 탄핵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뭔가 협소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네.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의 장난질 검사가 수사와 관련해서 잘못한 걸로 탄핵 소추가 되면 그 관련된 수사 기록을 헌재에다가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이거를 회피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식별을 했으니까 이거면 이제 의원들이 개정안도 좀 내시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럼 좀 뭐 이 절차적으로 바랍니다. 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이 예. 법비들의 장난질 때문에 법을 재개정할 때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게 너무도 많아지기는 했는데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예, 예. 그리고 헌재가 뭐 기각 결정은 내렸지만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만장일치로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 결정도 예. 만장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 그거 의원님의 하나. 지적. 예, 예. 하고 제가 볼 때는 오늘 헌재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 탄핵 소추권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맞습니다. 또 예, 명확하게 그것도 했어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중요한 부분이죠. 예,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거는 아니다. 네. 그건 법대로 한 것이다라는 거라서 그게 이제 윤석열 탄핵 소추와 관련해 시사하는 점이 크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네. 이렇게 이제 기각을 하니까 국힘이 헌재가 역시 제대로 판결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는 측면에서도 헌재 입장에서는 나름 고심해가지고 이걸 앞에 한 그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있네요. 예, 예. 자, 지금 며칠 상관으로 날 텐데 그러면 이거는 잘했다 그러고 네. 윤석열은 또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국민을 볼 때는 이게 뭐야? 예, 예. 만장일치 났는데 이것도 만장일치, 이것도 만장일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헌재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예. 뭐 헌재 때려부시러 갑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국힘하고는 반대된 태도인 거니까 그 그런 부분. 점도, 그런 점도 좀 생각하시면서 네. 조금 그 울분을 가라앉히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래요. 이 내일 탄핵 선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오늘 아침부터 해왔는데 아직까지 그 가능성을 모두 다 닫아놓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놓지 않고 있고요. 예. 예. 아니 극단적으로는 내일 오전에 판결하고서 바로 오후에 선고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헌재가 예. 네.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그 가능성 있다. 그리고 그동안 2, 3일 전에 공지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상황이 워낙에 비상식적이고 워낙에 맞아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니까. 미리 이제 공지하기가 어려운 것도 예. 있고. 그리고 이걸 18일 날 지금 박성재 변론 기일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7일도 네. 지금 그렇게 좋은 날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윤석열을 파면하고 나면 네. 18일 날 변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을 헌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네. 그 일정 자체가 다 어그러질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래저래 생각을 하면서. 네. 예. 자, 일단은 14일, 17일 하지만 17일보다 오히려 14일이 더 나은 날짜일 수도 있다. 만약에 이걸 14일 놓치면은 더 이제 늦춰져 가지고 다음 또 금요일까지 가는 게 아니냐. 그렇죠. 중 후반 이렇게 예.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됩니다.